차 한 잔에 인생을, 차 한 잔에 투자를. 예. 티타임 인터뷰.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승조 대표님이 사실은 좀 친데레세요, 친데레. 예. 그러니까 친데레가 뭔데? 친데레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까칠한 척하면서 잘해주는 이런 사람을 친데레라 그래요. 네. 내가 벽은 많이 치는데 네, 맞아요. 예, 뚫으면 그러면요. 다 줘요. 맞아요. 그래서 뚫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궁금한 얘기를 좀 편하게 좀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1900, 코스피 1900이죠.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긴 한데 좀 방송했을 때 저도 당황스럽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코로나가 정말 끝난 거냐, 아니면 또 하락이 있을 거냐, 어떻게 보세요? 또 하락이 있어요. 그리고 예. 오늘 그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막 보니까 예, 언론의 기사에서 막 나오고 예, 있죠. 예. 그 파생 몰라서 하는 소리. 제가 제가 파생 시장을 설명할 때 이번 시장의 고점은 눈에 외국인들이 계속 모여다가 현물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 고점을 만든다. 네, 그러면서 롱숏의 수익증을 할 거다. 그게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딱 보면 재반 여건이 다 좋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뭐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푼다, 조만간 푼다 그러고 치료제 뭐 가시화됐다. 그리고 치료제도 가시화됐다 그러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거의 3주 동안 못 갔거든요. 49,500만 그렇죠. 원에서 오늘 삼성전자 분명히 땡기겠다.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어저께 매도 포지션 갖고 온 걸 매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봤더니 255에서 256에 딱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스위칭 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거의 1조 가까운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조라는 거는 정확히 1조는 넘지 않았지만 네. 비차익이 한 3,600억에서 3,800억.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네. 거의 4,600억까지 봤어요, 내가. 그때가 고점이야. 그리고 오늘 종가로는 확 줄으면서. 매수가 좀 줄었군요. 예. 그러니까 현물에서 3,200억으로 끝났네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아침에 선물이 플러스였거든. 4 매도로 바꿔버렸어요. 거의 5천억을 매도로 바꿨어요. 그 말은 이제 선물 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취해놨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동안은 우리 눈에 삼성전자 현물에서 외국인이 계속 때리잖아요. 네네. 이거는 순수하게 네이키드 매도도 있지만 합성을 한다고. 그럼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의 선물 매수를 보면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선물 매수를 계속해서 왔다면 미결제를 늘렸다면 오늘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현물에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선물 매수를 청산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일단 스위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아주 주구장창 팔았다. 네. 이제는 좀 매수로 돌아서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긍정적 시그널로 읽는데 반대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예.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 저는 삼성전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이면 그 개미 동학개미들한테 일단 챙겨라. 70에서 100% 챙겨라. 그리고 이제부터 3개월을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코로나 이제 19가 진짜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재개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다시 되고 공장 자가동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일상생활이 바로 정상화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기업의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 2, 4분기 실적이 끔찍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안 좋겠죠. 이런 거. 예. 근데 지금까지는 실적 나빠. 뭐 중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이야. 그래도 유동성으로 계속 올렸거든요. 그럼 이제 뭘 걱정하냐면 다 정상 됐어. 그런데 이제 지수가 못 가는 거예요. 지수가 못 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제 조그만 미세한 변화에도 시장이 변동을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모지않은 상황이 나는 5, 6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미중 간의 전쟁 2가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한다. 네, 그걸 디데이를 5월 15일 봐요. 왜요? 5월 15일은 뭐예요?
그 미국 상무부가 예. 그동안 4번을 연장해 줬거든. 네. 파이 그 시한부. 그래서 원래 이번에 4월 1일 날 그 시한이 끝났었어요. 근데 이걸 또 5월 15일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럼 5월 15일 지나면 어떤 형태가 나오면 화이 니네들 쓰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제재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상무부나 정부에서 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코로나 사태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중국하고 타협 보고 뭔가 잘 이렇게 끌어나갈까 고민해보면 더 끔찍하게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 상태가 나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위험징후 같거든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그것도 위안화 국제화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5일을 저는 디데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돌아온 외국인 떠들지만 그렇죠. 이미 네. 1439에서 1900대까지 이미 받고 삼성전자 42,000원에서 52,000원까지 받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또 47,000원에서 45,000원까지 흔드는데 그거 오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얼마나 작아요. 대신 오늘 그동안 그 3월 19일, 23일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투매나오고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3월 19일 대비해서 100% 넘는 종목이 몇 개, 상승률 100% 이상 간 종목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많죠. 근데 대충 많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개 종목 잡고 2,000개 종목 잡중에서 100% 수익률 난 종목. 100%. 100%. 그러면 찍어요. 좀 찍어서 100개? 넘어요. 150개가 넘어. 야, 100% 수익 난 종목 진짜 많네요. 그리고 찍는 것도 좀 과하게 찍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300에서 500% 난 것도 20개가 돼. 그 말은 이제 과하게 꽤 많이 반영했다 올랐다. 아니 그러니까 동학개미들 해갖고 삼성전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 다 놓게 하고 실제 수익률은 엉뚱한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나 오히려 이번에 급락해서 했던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인수해갖고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들이 60-70% 올랐어요. 삼성전자 20% 올랐더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별로 못 샀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1900에 대해서는 의미를 얘기하셨고 삼성전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샀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대비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제대로 오르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년 동안 못 갈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동학개미 삼성전자 사신 분은 개념을 1년 이상을 보세요. 오히려 아니면 반은 배당 투자하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낫거든요. 삼성전자 배당이. 배당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삼성전자 샀는데 보면 이상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맛을 본 초보자들이 나는 제일 걱정해. 맞아요. 다른 데로 이제 그것도 옮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저거 그냥 똥주 무거워. 그리고 팔아갖고 거의 이제 이제 이 종목도 더블 가겠지 하는 체력주나 테마주들 그게 이제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나빠요. 지금 1900선에서 간단히해서 바닥에서 100% 갔죠. 간단히해서 여기 지수가 100포인트만 빠지면 이런 것도 반토막 될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들은. 근데 삼성전자는 47,000원은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럼 크게 또 데미지 없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5만원과 52,000원에 파신 분은 한 2, 4분기 실적이 한 7월 5일에서 7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쇼크 나올 거야. 그때 반영될 것 같아. 그때 오히려 사면 되겠네. 그때 하방 공격이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5월 달은 이게 한번 뜨거워진 장 있잖아요. 그럼 쉽게 안 꺼지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이게 지그재그 하면서 2달 끌면서 막 여러 가지 안에서 그냥 요동만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면 호수의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깍 하는데 밑은 그냥 물장구 치고 물장구 쳐야 가라앉지 않고 그 이미지가 생각내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치는 장이 이제 시작됐다. 왜냐하면
잘 자야 되는데 따라가는 매매거나 오히려 흥분해갖고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거 안에 팔아갖고 엉뚱한 정책 관련주나 테마주 가다 보면 확률적으로 다치는 확률이 저는 반 이상이 될 거다. 삼성전자 사신 분들, 잘 아는 분들이야 뭐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갈아타지 말고 버텨라. 아니면 반은 1년 이상 보고 반은 목표 수익률을 5% 7%로 아예 짧게. 그러니까 이번에 5만 2천 팔았어요. 더 네. 가면 냅둬요. 그리고 한 4만 7천 원부터 5만 4만 5천 원 다시 사. 삼성전자 투자하더라도 이게 느긋하게 가면 좋고 그게 좀 답답한 사람들은 그중에 절반은 내비두고 나머지 절반 갖고 삼성전자를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 사는 이런 플레이를 같이 하라는 말씀인 그쵸.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나는 삼성전자보다 소부장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새 저 네페스라든지 아니 딴 쪽으로 가지 말라며요 좀 전에. 아니 이게 약간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내공 좀 되는 그 분들? 좀 그러니까 1년 차 이상 되시는 거예요. 네, 1년 차. 1년 차 이상. 초보자들은 이것도 안 될 거고 그냥 첫 번째 얘기한 대로 가시고 네, 네. 약간 1년 차에서 이제 주식의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단 들어왔을 때 네페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그 작년도에 주도주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러한 장비주들 이런 것들을 사면 삼성전자 7% 갈 때 이런 거는 20%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키 맞추기 상대성을 좀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새 가장 속상하신 분들이 네페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언제 꼭지 나온지 아세요? 꼭지요? 고점. 글쎄 오늘 뭐 그럼 초 빠지기 전인가? 아니 빠지지 말고 이번 급락했다 대반등 줄 때 예. 지금 1900이잖아요. 예. 이건 1750에서 1800 사이에서 고점이 나 4월 7일. 4월 7일 날 SK하이닉스가 고점이 87,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지수는 100포인트, 120포인트 더 갔어. 그런데 SK하이닉스 오늘 85,000원에서 또 두들겨 맞더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때가 49,700원이거든. 삼성전자만 한 2,000원 더 갔고 원익 IPS, LG노텍, 네페스, 동진세미캠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 4월 7일 대비 어떤 세력주는 더블 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조정.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 비교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대성 논리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를 보면 여기 우리 투자자님들은 안 보이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4월 7일이 의미 있는 고점이거든요. 코롱생명과학 140%, 코롱이야 뭐 요 개별 종목이죠. 이수화학 40%. 그러니까 아난티 북방주들이 이제 동방성기 북방주들이 30에서 40% 딱 갔는데 여기 그 소부장의 대표주들이 못 갔구나 거기에 비하면. 네페스 한번 찍어 볼게요. 네페스 이거 추천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페스 4월 7일 꼭지 대비 오히려 떨어졌네. 오히려 떨어졌어. IT 부품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기회가 있다 거기에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직근 가격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단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 못 갔나가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5월 15일이야. 즉 ZT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화웨이를 제지하면 화웨이를 봐야 되는데 화웨이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ZT가 그 사이에 중국 증시 상에서 ZT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요? 네. 중국 증시 바닥 짚고 이제 그래도 올랐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예, 안 맞지만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ZT는 그동안 우리는 KMW가 이제 중국 뭐 5G 또 뭐 RFHRC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어떠한 기준이 되는 ZT라는 주식을 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느낌? 여기 ZT를 눌러보자. 예. 그러면 뭐 추론하기로는 많이 빠져서 못 올라왔다고 보이는데. 그죠. 그러네요. 급락해서 아직 바닥에서 끼고 있네요. 121선에서 지금 쌍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징적 의미가
4월 1일이 이 블랙록이라든지 중국이 시장 다 개방해서 자산 운용사들 거대한 펀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블랙 다 들어와라고 문을 다 개방했거든요. 중국이요? 4월 1일. 중국이. 그런데 오히려 빠지고 있고 들어오지를 않고 눈치 보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무역 전쟁 2파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5월 15일에서 나는 9월 달까지가 극심할 것 같아요. 트럼프 스타일이 대선 10일을 남겨놓고 딱 그 9월 달까지 죽기 살기로 할 거 다 해야죠, 트럼프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더 문제가 지금 네. 간단히 얘기해서 주지사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음. 독립적으로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거 제한하는 거 풀어라 했는데 뉴욕 주지사가 네, 구호모가 오히려 더 인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그런 느낌에. 네. 그래서 5월 10월까지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권력 누수가 되는 지금 약간 에너지가 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옛날 하면 트위터하는 뜨는 순간에 우리가 트위터만 본 적이 있었잖아요. 기가 좀 빠졌어요, 지금.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을 볼 때 나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보거든요, 길을. 그 트럼프 마탱이 간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앞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날짜는 대충 기억하시는 건 전 이해가 돼요. 예? 뭐 5월 15일도 그렇고 지난번에. 근데 가격대를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밥만 먹고 이거 하는 게 뭐 이건데 뭐. 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이제 시장을 보는 게 빅데이터 나는 전문가예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오따쿠 기질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이제 가치 분석이나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내가 제일 지금 이제 웃기는 게 이평선 로직 만들어서 절대 기법. 세상에 절대 기법이 어딨어. 그냥 어떤 기법이든 맞는 거 30% 맞출 수 있고 그거 정반대로 가는 30%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맞는 것만 보여준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난 더 중요한 게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알 상황이 알게 뭐가 될 있을까. 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뒤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글링을 무지해요. 그리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딱 그러면 2,000개잖아요. 2,000개를 갖다 얘기해서 그냥 뿌려요. 그러면 뿌리면은 소팅이 쫙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수첩에서 사진을 찍어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그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다 보면 예. 이렇게 평행선에서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 평행선에서 뭔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게 있어. 그러면 나는 이 꺾여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쪽인데 왜 꺾여 내려갈까 하면 나는 시장에 순응해요. 내가 틀린 거야. 내 머리나 이런 거 믿지 말고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평균 단가 내려가면 그냥 일단 팔아놓고 봐요. 그래 놓고 1개월씩 끊어서 봐요.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시장을 느끼는 게 설계하는 애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건 확실하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확실하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오늘도 설계한 것 같아요. 다 들어와 하면서 오늘 개별 종목들을 무지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또 오늘 사인을 그동안 100% 올라갔던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급등 종목들 신나게 다 팔아놓고 현금화 만들어놔라. 그리고 5월 15일 이후에 보자.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게릴라 전투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정책 관련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디지털 위안화 얘기했죠.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아직 못 간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수소차 풍국주정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때리라고 했어요. 17,000원에. 왜? 언제 이런 것마저도 따블이 났어요. 풍국주 바닥에서. 그러면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할 때 뭐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관련된 종목 KC코트렐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띵큐웨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중소형주 중에 아직 바닥에서 기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이동해서 순환은 나올 것 같은데 기맞추기 하고 순환하고 그쵸? 다만 이제 한 달 동안은
소위 이제 추세를 만드는 장은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수는 안 빠지는데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52,000원, 47,000원에 그냥 중심 한 49,000원 잡고 그냥 왔다 갔다 2-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렴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까 이렇게 한 대로 조 단위의 파생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대신 결론은 위아래 격차만 나오지 평균적인 거는 그냥 옆으로 행보.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월 중순 되면 이제 코스닥의 실적 기업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그 실적 기업들이 나는 끔찍할 것 같아요. 주가는 따블 갔는데 간단히 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있죠. 웬만한 게 300에서 500% 갔어요.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반영은 되긴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렇지만 뭐 실적이 3배, 5배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진단 키트 가격이 그러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늘 뭐, 비행기에다가 막 싣고 가는데 보니까 뭐, 깜짝 놀란 게 50억어치 뭐 미국으로 갔다 이랬더라고요. 네. 500억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상황을 이용하는 나쁜 마음을 갖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명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용해서 전환사채 전환시켜서 계속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작년도에 7, 8월 달에 일본 분매운동 관련된 뭐 종목들 그때 대주주 팔아먹고 후성, 돈지, 세미캠 그때 이후에 주가 보세요.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 그렇죠. 많아요. 뭐 올랐다가 뭐 제자리 네. 나왔죠. 뭐. 더 심한 거는 2019년도 1월 달에 수소차 뭐 풍국주정, 일전다이아 바닥에서 요새 그때 풍국주정이나 일진다이아 같은 거 보면 요새 그 시젠보다 못하지만 랩지노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젠텍이라든지 못하지 않았다. 네, 그만큼 올랐어요. 300에서 500%.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풍국주정이 오늘 상한가 쳐서 17,000원까지 갔지만 이게 얼마나 급락을 했는지 보시면 주봉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때가 2만 그때 수소차 모멘텀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네. 요때 이제 대통령이 수소경제, 네. 혁신경제 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했고 그러니까 7,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갔는데 요번에 7,000원 쌍바닥. 그 7,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가서 때려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려요. 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학습. 아니,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고점에 몰리잖아요. 싸게나 사면 좋게? 그렇죠. 그러면 네. 잘못하면 그게 1년, 2년이에요. 아니면 손절하고 나오거나 그러면 물려서 기다리면 기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리고 노상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가고 내 건 자꾸 떨어지고 딴 거는 빨리 그러니까 복구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하고 자꾸 딴 거 거기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의 투자자들이 넘어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00선에서는 지수 따는 욕심 좀 버리고. 욕심 버려라. 흥분하잖아요. 지금 흥분하니까 사람들. 지금 왜 흥분해? 올라간다 그러니까. 1400, 1500에서 왜 흥분? 그때는 두렵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용기 낼 걸 쓸데없는 얘기고 지금 이제부터다라는 것만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4, 5, 6, 7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을 경험하는 실물 경제에서 그게 지금은 유동성 때문에 악재 나와도 이제 그래서 아까 오른다고요? 덮어버렸죠. 예. 근데 유동성으로 끝날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다 정상화가 됐어요. 다 정상화 돼갖고 사람들 공장도 재가동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급락을 하는 거야. 왜 급락하지? 이제 그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 돈 갖고 메꿀 문제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뭐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근데 가장 끔찍한 거는 뭐 3개월, 6개월 잠복일 주고 다시 2차 이런 그러니까요. 옛날 스페인 독감 시나리오 나오면은 네. 그거는 뭐 금년 말이나 내년도인데 그거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뿐이고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4월부터 7월 달까지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냥 그동안에 또 잘 승부 걸어서 하신 분들은 잘 지키자. 예. 그리고 이제는 안타를 치자.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몸에 힘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살 때는 급락하는 날 사라. 미국 시장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갑자기 그냥 뭐 400포인트, 500포인트 빠지는 날. 인간 심리가 예, 올라가는 날 사고 싶잖아요. 근데 본성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날도 그러면 본성을 극복하려면 나눠서 사면 돼. 어? 내가 100이라면 맞아요. 오늘 한 30%만 사봐. 내일 반드시 떨어질 것 같아도. 그래도 막상 내일 보면 이게 안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조절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승조 대표님이랑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원래 넘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뵙잖아요. 방송에서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방송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고 사석에서야 뭐 이렇게 뵙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에너지를 안 쓰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게 이 주식이 나오니까 이 자유롭잖아. 그리고 여기 내 아지트야. 업이 되셔갖고 제가 밀리고 있어 지금. 기가 밀려가지고 지금. 내 아지트인데 내 아지트에서 방방 떠야죠. 그리고 방송국 가면 나를 눌러요. 점잔 떨고 넥타이 매고. 내가 넥타이 체질이가 양복 체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매우면 이게 기가 통제가 되는 요거 딱 내는 순간에 나는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이렇게 봉인된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던데 이거 풀리죠? 예. 그럼 내가 푼수를 많이 떨어요. 오늘 풀렸어요. 대표님이.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메인 주제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 것이냐가 메인 주제인데 그 주제는 일단 일부러 여기서 끊고 다음 2탄으로 다시 가도록. 코로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네. 그건 2탄에 그게 하시죠. 2탄에 하겠습니다. 예.